백 교수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하는데 뭐 언론에서도 하도 많이 보도가 된 거지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네. 이것을 네. 받아야 네. 수령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항소심이 네. 시작이 되는데 그걸 폐문부재다 뭐 주소가 불명이 불명인 뭐 여러 가지 어찌고 하다가 결국은 집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냥 쉬운 집달관. 말로 집달관이죠. 집달관. 예, 뭐 집행관이라고 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 집달이나 집달관이라고 하죠. 18일 날 의원회관을 가서 전달을 해가지고 어쨌든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서울고법 형사 6-2부죠. 네, 최은정 재판장. 최은정 재판.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재명 변호하는데 범죄자 변호하는데 우리가 세금 내서 변호인까지 붙여줘야 합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령이나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증명을 이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는 국가에서 이제 지불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판의 중요한 자는 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 지연 전략을 한다고 보이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이 개고. 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뭐 폐문부재라든가 또 수취인의 그 불명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 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집행관을 직접 국회의원 야당 대표실인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보좌관한테 보좌관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주고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소송 기록 접수가 이제 그 통지가 되고 이제 수령이 된 걸로 했는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게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항소를 포기한 걸로 항소 이렇게 포기가 되는 됩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년 1월 7일까지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재명은 7일 날이나 내겠네. 하루라도 더 늦춰야 하니까. 그래서 1월 중순쯤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작이 거죠.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항소 이유서가 이제 제출이 되면서 이제 심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제가 볼 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직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사용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아, 당연히 지금 이재명이가 변호인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달라들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또 대장동 변호인들 많잖아요.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주고. 아, 곧 대통령 된다 근데 거기 가서 줄 서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든 잠깐이라도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이재명 변호까지 해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국선 변호인까지 서울고법 이 여성 판사가 둘이에요. 네네. 최은정하고 이해슬. 네. 이 두 여성 판사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런 지연제술 써봤자 우리 다 알고 있어. 그거 끊어버릴 거야 하는 게 이 국선 변호인 선임의 어떤 함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 뭐 최은정 재판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여성 재판장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꼼수를 하고 정말 그 법률가로서 의원을 떠나서 법률가로서의 그 법꾸라지 형태를 계속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간파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차례는 보냈고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집행관을 의원실에 보내서 이제 수령을 하게 합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바로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소위 말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뜨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 국선 변호인 선정이 돼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의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겠습니까? 국선 변호인 뭐 주당 몇십만 원 받고 하는 변호인들. 김효선 변호사라고 이분도 사법연수원 34기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때도 참여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좀 알아주는 변호인인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국선 변호인을 뭐 수용할 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이 최은정 부장판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아마 법조 경력이 15, 20년 이렇게 되는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 예, 아주 고참 네. 판사들 다 아닙니까? 50대 정도 이상 되는 분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 재판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내에 이 항소심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라는 것은 아주 그냥 다리는 경제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실제로 항소심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갖가지 지연 전술을 펴지 않겠느냐 또. 법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반칙이나 트릭을 사용할 수는 없죠. 다만 법에서 정한 그런 지연 전략을 총동원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있고 증인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다량으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심리 기일을 또 연기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하면 합법을 가장한 그런 전술 전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에. 변호인만 교체해도 준비해야 한다 변호인이. 그 심리 소위 말하면 그 소송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 또 이것도 또 합법적인 그런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건 위헌법률 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제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이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공문도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보이는 협박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과연 이게 이혼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혼 심판 청구도 제청을 할 수 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아마 그런 방법들을 전부 써서 어떻게든 이 항소심 결론 이 선고가 지연되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8일 이후로 그때 되면은 탄핵 심판이 어쨌든 민주당은 거의 이제 두 쪽이 나도 그 이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퇴임하기 4월 전에 18일 퇴임이니까 그 전에 하겠다는 거. 예, 그 이후로 어떻게든 미루려고 한 거. 폭염 대선은 안 하고 장미 대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지금 항소심 재판부의 기세로 보면은 대다수 법조인들은 3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네.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되면은 뭐 1, 2월 뭐 이렇게 하게 한 두어 달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은 일주일에 압축해서 두 번, 세 번씩 하십시다. 하면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장의 직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물론 좌배석, 우배석이 있지만 재판장이 재판 심리를 빨리 진행을 하려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2주 정도 관련해서 심리를 속행할 수가 있거든요. 재판장의 그 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의 판단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적어도 3월 중에 이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뭐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이 자기한테는 꼭 필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송 서류도 안 받고 또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냐 또 가장 유력하고 그것도 1강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체면에는 전혀 맞지 않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쫄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주거지에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아들이나 또 부인 그 김혜경 씨죠. 뭐 이런 이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소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가당치 않은 그런 핑계죠.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판을 한층 더 높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참 이재명 대표도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데칼코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데칼코만이네요.